노동자 중간 착취 사슬을 반드시 끊어야. 우리 시대의 전태일 고 김용균 노동자는 사실상 불법 파견 근로자였습니다. 그는 가장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였는데 원화청 간 계약상 책정된 노무비 400여만 원 중 최저임금 수준인 220만 원가량만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하청업체가 운영비 명목으로 떼갔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하여 직업안정법 19조 유료직업소개사업 및 33조 근로자 공급사업 파견근로자보호법 7조 근로자 파견사업 등 법령에 의한 것이 중간착취가 금지됩니다. 그러나 중간착취 구조를 통해 중간에 하청업자는 손쉽게 돈벌이를 하고 노동자들은 위험에 방치된 대신 원청은 노동자들이 만들어내는 이익만 누릴 뿐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피해갈 수 있으니 이러한 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공영역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장 취임 직후 청소용역업체의 중간착취를 없애기 위해 환경미화 노동자들 많이 주주인 시민주주기업을 만들어 가로청소용역을 줌으로써 중간 청소업체를 거치지 않고 노동자들이 직접 가로청소용역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시민주주기업인 나눔환경의 주주 중 극히 일부가 민주노동당 당원이라는 이유로 제가 종북의 자금줄로 몰려 서울지검에 소환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설 관련 시중노임 단가 이상 지급 의무화도 도급 계약 시 책정한 노임을 중간 착취하지 못하게 한 조치입니다. 민간 영역에서도 반헌법적이고 반인륜적인 중간 착취를 없애야 합니다. 법인의 부동산 투기처럼 중간 착취를 통한 이익 창출은 개별 기업의 이득 일지 모르나 국가 경쟁력을 해치고 경제 활력을 좀 먹는 폐단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정책적 결단만 있으면 부도덕하고 불법적이며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중간 착취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지사의 미 하원 톰 렌토스 인권위 유엔 사무총장,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등의 공식 사안 발생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9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국제사회 일부 우려의 목소리와 청문회 개최 추진 움직임에 대응해 미국 의회와 유엔 등의 공식 서한을 발송했다. 이번 서한은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을 피력해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하원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 각 위원장, 주한 미국 대사대리, 주한 영국 대사, 주한 EU 대표 부대사 및 유엔 사무총장,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등이 전달 대상이다. 이 지사는 서한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북측과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예방하고 경색된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2014년 연천군 주민 대피 사건, 올해 6월 의정부 대북전단 민간주택 낙하 사건 등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현실적 피해 사례를 소개하며 대북전단 살포는 긴장과 대결을 의도하는 행위이자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더 나아가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법 개정을 요구한 데 이어 미 의회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청문회까지 개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주권 행사를 가로막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의 말을 전했다. 또한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전제로 오직 남북 합의를 위반하는 전단 살포 행위 등만을 최소한으로 금지하는 것이라며 유엔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19조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와 공공질서 보호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표현의 자유도 매우 중요한 가치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생명권, 재산권과 충분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행사돼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끝으로 이 지사는 이 법은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한동안 멈추었던 남북 관계를 재가동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
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말 크리스 스미스 미 하원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개최 여부나 구체적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지사는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군사적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긴급대응반 편성, 접경지 5개 시군, 위험구역 설정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무엇보다 대북전단 살포 현장을 적극 봉쇄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해 도민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으며 국회와 중앙정부의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대북전단 금지법 통과에 적극 힘을 보태왔다. 다음은 2차 지난 기본소득 안내 미끼로 돈 빼가는 가짜 사이트 적발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2차 지난 기본소득 신청이 2월 1일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핸드폰 번호를 요청한 후 소액 결제 방식으로 돈을 빼가는 가짜 신청 사이트가 적발돼 도가 적극 대응에 나섰다. 도는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외에 다른 곳에서는 2차 재난기본소득 안내는 물론 경기도민 인증을 하지 않고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9일 저녁 6시경 한 도민의 전화 제보로 재난기본소득 가짜 사이트를 발견, 즉각 조치를 진행했다. 이 사이트는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방법 안내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 나타나는 사이트로 접속하면 악성 코드가 자동으로 설치된다. 재난기본소득 입금을 위한 휴대폰 번호 입력 요구에 이용자가 응하면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에 소액이 결제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제보자는 가짜 사이트라는 의심을 가져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제보 접수 후 즉각 포털 사이트 다음 측에 조치를 요청해 삭제를 완료했다. 도는 삭제 조치 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짜 안내 사이트 모니터링을 실시, 13개 사이트를 추가로 발견하고 포털 사이트에 전달해 삭제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도는 추가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 홈페이지와 경기도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주소 안내에 나섰다. 또 포털 사이트 외에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사회관계망 서비스 채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31일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키워드로 생성되는 가짜 사이트 검색은 물론 발견 시 자동 차단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도는 가짜 사이트, 적발 시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이성호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최근 일부 카드사에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관련 안내 문자가 발송되면서 경기도 홈페이지 접속자가 폭주하는 등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이런 관심을 악용하는 가짜 사이트 때문에 도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도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 현장 수령,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등 3가지 방법으로 지급된다. 2월 1일부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 화폐카드나 시중 12개 신용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온 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경기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다음은 고의로 재산 숨긴 사회행위 체납자 189명 적발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을 내지 않은 사회행위 지방세 고액 체납자 189명을 적발하고 소송, 형사고발 등 추징을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사회행위란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 행위를 말한다. 기존에 간헐적으로 음닉재산 제보에 의존해 조사를 진행했던 것과 달리 도와 31개 시군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광역체납기 동반 76명은 지난해 10일에서 12월 지방세 고액 체납자와 그 특수관계인 10만 6,321명을 대상으로
1, 2차로 나눠 전국 최초로 대대적인 사회행위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1차 조사에서는 지방세 납부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추출함 체납자와 특수관계인 전체에 대한 전국 부동산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이 이뤄진 시기에 특수관계인 등에게 재산 이전을 행한 정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편법 재산 이전, 재산, 소득 내역 변동 사항 등을 기준으로 2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체납자 13,766명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인과의 납세 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한 채권, 채무관계 등을 확인해 최종적으로 사회행위, 의심 체납자 189명을 확정했다. 일례로 고양시 A씨는 지방세 3,500만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상가, 전답 등 부동산 12건을 자녀에게 증여했고 성남시 B씨는 부친의 사망에 따른 법정 상속 재산을 포기하고 형제들이 상속받게 함으로써 체납 처분을 피하려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도는 지방세 징수법과 민법, 규정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처분 금지가 처분,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 관련 체납액 징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체납 처분면 탈죄까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체납자와 그 방조자에 대해 형사 고발도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은 물티슈 사용 실태 및 인식 관련 조사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물티슈 사용 줄이기에 나선 가운데 경기도민 76%가 물티슈의 일회용품 규제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물티슈 사용 실태 및 인식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31일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물티슈의 원재료가 무엇인지 묻자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았으며 폴리에스테르라고 답한 비율은 35%였다. 천연 펄프와 면 원단이 각각 15%, 5%로 조사됐다. 시중에 유통되는 대다수의 물티슈는 화장지와 달리 플라스틱 계열인 폴리에스테르로 만들어져 한 장의 물티슈는 썩기까지 100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티슈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민 10명 중 9명이 최근 한 달간 물티슈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이들은 사용한 이유로 간편함을 가장 높게 꼽았다. 그 밖에 위생적이어서 쉽게 구할 수 있어서 등의 응답이 나왔다. 반면 사용하지 않은 도민들은 환경을 오염시킬 것 같아서 인체에 유해할 것 같아서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용자들은 하루 평균 5.1장의 물티슈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만 18세 이상 도민 전체로 확대하면 하루 총약 5,100만 장으로 추정되는 양이다. 참고로 5,100만 장의 물티슈를 한 장씩 나열하면 약 8,700km가량으로 추계되는데 경부고속도로를 10번 왕복하는 거리에 해당한다. 물티슈 사용 용도로는 가정, 사무실, 차량 등 청소용이 가장 많았고 그 밖에도 손세정용, 비데 등 청결용, 영유아 위생관리용, 반려동물 위생관리용, 메이크업 클렌징용 순으로 각각 사용 비중이 높았다. 물티슈를 화장실에서 사용한 경우 도민 72%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한다고 응답했지만 화장실 변기에 배출한다는 응답도 8%로 비교적 높게 확인됐다. 변기에 버려진 물티슈는 물에 녹지 않아 오수관 막힘과 하수시설 고장 등 심각한 하수처리 문제를 발생시킨다. 도민 87%는 본인 또는 가족이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기념품, 증정품 등으로 받아서 사용, 음식점 등에서 받아서 사용도 상당한 비중으로 확인됐다. 물티슈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도민 91%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도민 91%는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환경오염 등을 고려해 물티슈 사용을 현재보다 줄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티슈를 일회용품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도민 7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22%로 낮았다. 일회용품 규제 대상은 일회용 용기, 일회용 나무젓가락 등으로 음식점, 카페, 마트 등에서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환경에 유해한 물티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친환경 소재 물티슈 개발 및 유통 지원이 효과적일 것이란 응답이 과반으로 가장 높았고 물수건, 행주 등 대체용품 보급, 사용 줄이기 관련 캠페인 및 교육 강화 방안이 그 뒤를 이었다.